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위원회가 순천대 의대 유치를 위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는 오늘 순천대 정문 앞에서 천막 농성 출정식을 열고 전라남도가 단일의대 공모 강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남 전남도의원이 의대 유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다른 시도의원의 연속 삭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순천갑 지역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천막 당사를 운영하며 순천대 의대 유치와 여순사건법 개정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섬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섬 지역은 특히 쌓이는 쓰레기 양에 비해 수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바다의 날을 맞은 오늘 최양지 기자가 섬 지역의 쓰레기 수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비스듬한 모양으로 횡간도란 이름이 붙은 섬입니다. 주민 60명이 사는 작은 섬인데 해안가 쪽으로 나가보니 쓰레기가 긴 띠를 이룹니다. 다른 지역에서 떠밀린 쓰레기 봉투, 토종돌고래 상갱이의 사체도 눈에 띕니다. 제가 직접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봤습니다.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포대자루에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해안가에 쓰레기를 방치하면 잘게 부서져 바다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수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성인 남성도 해양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구들이 많이 다 뭉치다 보니까 이걸 탈취하는 작업도 힘들고 일단 분류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성인 60여 명이 2시간 가까이 수거한 끝에 해안가의 원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연안에 정박하지 못하는 행정선에 쓰레기 자루를 옮겨 나르기를 수십 번. 이날 하루만 300개의 포대자루가 쌓였습니다. 솔직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올 줄 몰랐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날씨가 많이 덥고 앞으로 쓰레기 안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횡간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업에 종사합니다. 쓰레기를 방치하면 어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걸 알지만 고령인데다 주민 수도 적어서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분들 안 넣으면 고령은 나이들이 많아갖고 걸음걸이도 시원찮은데 청소로 가지를 못해요. 저분들이 말도 못하게 고마워.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바다의 날. 갈수록 쌓이는 쓰레기로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 곳곳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고흥군도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해양 쓰레기가 대량으로 쌓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시산도에서 군 정화선과 굴삭기, 철부선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 11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고흥군은 해양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인근 가마터에서 올가을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라는 야간 행사가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이 그동안 세계유산에서만 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한 건데 총 예산이 18억 원에 이르고 고흥 지역만의 독자적인 분청 사기를 전국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는 2021년부터 문화재청, 지금의 국가유산청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온 야간 관광 행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션 매핑과 증강, 가상, 확장현실, 여기에 인터랙티브 아트 등 세계적인 야간 경관 명소에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그동안 세계유산 위주였던 미디어 아트가 올해는 그 대상을 국가유산으로 크게 넓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고흥을 비롯해 전국 7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개최됩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가마터 일원에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24일 동안 매일 저녁 화려한 빛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8억 원과 도비 3억 원, 군비 7억 원 등 18억 원에 이릅니다. 고흥 미디어 아트의 주제는 화화 1250, 도공의 불화와
분청의 꽃화, 분청 사기를 가마에서 굽는 최적의 온도 1250도의 의미를 함축했습니다. 청자, 백자와 함께 한국 3대 자기의 하나인 분청 사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최류현 관광과 재방문 가능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콘텐츠입니다. 분청사기는 영국의 저명한 도예가 버나드 리치가 현대 도예로 나아갈 길은 분청사기가 이미 제시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국가유산입니다. 그러나 200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분청사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특히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하나인 국가유산 미디어 아트를 향유한 국민은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118만 명에 이르고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미디어 아트 공모전과 SNS 홍보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 고흥의 화려한 도자 문화와 결합한 미디어 아트의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재탄생한 분청사기 속에 담겨진 도공의 장인 정신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선사하고 더불어 지역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우리 박물관이 고흥의 대표적인 문화 역사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고흥 분청사기 미디어 아트가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차별화된 새로운 볼거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2024 제주포럼에 참가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오늘 2024 제주포럼에서 세계화를 위한 도시의 글로벌 브랜딩 정책 방향 섹션에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해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초대 의장 자격으로 참여한 사례와 K디즈니 순천의 미래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노 시장은 또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적 연대보다 자치단체끼리의 효율적인 협력이 세계적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각각의 자치단체가 가진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용독 여순사건 지원단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시작으로 동부권 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의 시급함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등 개정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80년 당시 광주에서 시민들을 집단 살해한 계엄군들을 고발하는 안건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5.18 진상규명 조사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위 보고서와 관련해 부실 왜곡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지역에서 2기 진조위를 출범해 마무리하지 못한 진상규명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그동안 심의를 보류했던 계엄군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위원들은 80년 당시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관련해 최용 전 11공수 여단장 등 9명을 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상무 충정작전을 지휘한 종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3명을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표결에는 전원위원 8명이 참여했고 보수정당 추천위원 3명이 반대 불참했지만 과반 의결됐습니다. 다음 달 26일 법적 종료 시한을 앞두고 5.18 진조위 활동이 막바지를 향해 가지만 왜곡 부실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르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2기 진조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일부 실패했고 심지어 이제 왜곡과 폄훼 시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2기 진조위 출범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기 진조위를 꾸리려면 먼저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보수 정권에서 법이 개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9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 구성에도 1기 때처럼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의 진조위 조사 방법과 진상조사 의결 방식 등에서도 한계를 보인 만큼
2기 진조위 출범 시기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정권 하에서 구성된 진조위에서도 이 정도 성과밖에 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이 보수정권 하에서 진조위가 추가로 구성될 경우에는 왜곡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되면 진조위가 불능이라고 결정 내린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조사와 연구를 통해 민간보고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에서 무한 남악, 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트램.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 도시 대부분이 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편리성과 관광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은 전남 서남권 SOC 신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오늘 열린 전남형 트램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트램은 목포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목포 원도심선과 목포에서 하당, 남악, 오룡 지구까지 연결하는 목포 오룡선으로 계획 중입니다. 건설 비용은 4천억여 원.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결과는 2025년 2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BC가 0.7 이상이거나 그리고 AHP 경제성과 정책성과 이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AHP 종합평가 점수가 0.5 이상인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목포 원도심 주변 지역 명소와 거점 지역을 연결해 관광산업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 남악 오룡 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폭이 확대돼 교통 혼잡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목포 원도심에서 무한 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인데요. 최적의 노선 또 경제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남형 트램이 도입되면 대중교통망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운영비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미리 세워야 할 대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두 지역의 순이동자는 각각 마이너스 9,017명과 마이너스 1,800명으로 모두 1,817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수산학융합원이 석유화학산단 취업을 원하는 시민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다음 달 22일까지 15명 선착순이며 기술 직무와 취업 역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순천 도서관들이 어린이 독서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독서회에선 기소영의 친구들의 저자인 정은주 작가를 만날 수 있으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후 들어 맑아지면서 낮 동안 순천이 28도까지 올라 조금 더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 보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이 조금 떨어져 일교차가 더 커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시작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구름 많다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일요일까지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단계 보이면서 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광양 16도, 고흥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순천, 고흥 26도, 여수와 광양 27도로 평소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요. 주말을 지나 다음 주에도 평년 기온 보이며 활동하기 좋은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랭리타운십의 전직 시의원 일행이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광양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국제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동광양중학교 청소년 대표단이 밴쿠버 지역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으며 여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참가에 이어 광양시와 교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세계 9개국 17개 도시에 국제자매 우호 도시를 두고 있으며 캐나다 랭리타운십은 북미 지역 교육 중심 도시의 하나로 IT와 의료 등이 발전해 최근 한국인 이주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흥소록도 마리안느 마가렛 나눔연수원이 나눔의 교육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눔연수원 측은 최근 목포 덕인고등학교와 광주 동명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마리안느 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를 운영해 참여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고흥구는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삶을 널리 알리고 봉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마리안느 마가렛 청소년 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 다음 달 지역 거점별로 다채로운 공연 무대를 선사합니다. 순천문화재단은 지역 민간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활동에 들어간 2024 한눈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의 의미를 새기고 평화를 기리는 의미를 담은 무용, 양악, 국악, 다원예술 등 공연 무대를 매주 주말마다 지역 주요 거점별로 개최합니다. 특히 다음 달 15일 저녁 6시에는 순천만 국가정원 스페이스 허브에서 전문 예술팀이 직접 기획한 특별 기획 공연이 개최돼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문화예술로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안전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가 올해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400여 대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장치 미부착 등의 사례로 200여 대, 61.8%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은 어린이 보호표지 상태불량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행 기록장치 상태불량 71건, 승강구 상태불량 64건, 정지 표시장치 상태불량 55건 순이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일대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노조원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무안 등 전남 지역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책임자 등을 협박해 1,80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조 전임비나 노조원 채용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 등의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